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파트입니다. 오늘도 역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 오늘의 라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초재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초재깅이란 옛날 라떼에 엄청나게 잘 나가던 SNS 싸이월드를 말합니다. 싸이월드, 이 스펠링을 한글 타자로 치면 초재깅이 됩니다. 예전에 싸이월드 주소 치다가 실수를 이렇게 많이 치고는 했었습니다. 싸이월드는 이렇게 귀여운 화면에서 이것저것 꾸밀 수 있었던 SNS였습니다. 싸이월드는 지금 페북, 인스타그램 뺨칠 정도의 엄청난 대국민 SNS였습니다. 좀 전에 봤듯이 화면은 귀여웠지만 일촌과 허세의 대명사였습니다. 네, 일촌은 지금 인스타그램의 팔로우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일촌 신청을 해서 딱 서로 일촌을 맺으면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중이병스러운 허세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다음에 이 허세들에 대해서 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스타의 인싸 감성도 좋지만 가끔은 그때 그 시절 싸이월드의 중이병과 허세가 그립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도 눈물을 흘린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오늘의 추억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고통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한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며 누구나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기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이 힘든 정신적 고통이든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불교에서는 고통의 바다라고 비유합니다. 한자로 괴로울 고, 바다 해자를 써서 고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고통이 100%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은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 성장의 계기가 되어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통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고통은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고통에 처하게 되면 왜 이렇게 됐을까?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 시간이 돼서 시험지를 딱 받았다. 그 순간 굉장히 고통이 몰려오겠죠. 아, 시험 망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해놔야겠다. 벼락치기보다 평소 공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둘째, 고통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합니다. 강철이 단단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담금질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철광석을 녹이고 망치로 땅땅 치면서 굳히는 고통스러운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만 튼튼한 강철이 완성됩니다. 우리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통을 거치며 정신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손상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몸이 회복되며 근육이 더 커지고 강력해집니다. 물론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지만 삶을 살며 겪는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고통들은 우리를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떡도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아픔도 느껴본 사람이 더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교 1등인 친구가
전교 꼴등인 친구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전교 1등인 친구가 한 개 틀렸다고 슬퍼서 울고 있을 때 꼴등인 친구는 그게 너무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본인이 직접 겪었던 고통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서로 꼴등 그리고 1등 서로의 그 입장이 되어보고 고통을 경험해봐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 하프를 볼까요? 하프는 한 줄을 당겨도 옆에 있는 다른 줄까지 함께 진동합니다. 이러한 하프의 모습처럼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고통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고통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보기, 직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피하려는 태도는 문제 상황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친구와 다퉈서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친구와 만나기를 회피하거나 풀지 않는다면 해결이 될까요? 친구와 대화를 하고 사과하면서 문제를 그대로 헤쳐나가야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은 우리 삶의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얘기 들어봤나요? 원효대사가 동굴에서 잠을 청하다 새벽에 목이 말라 손을 뻗어 근처 바가지에 있던 물을 마셨습니다. 갈증이 나던 차에 물을 마시니까 너무 달아서 마치 꿀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바가지는 사실 해골 바가지였고 그 달달한 물은 해골에 담겨진 썩은 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여기서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다. 일체유심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모두 긍정적인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고통도 많습니다. 이때 가족이나 이웃, 사회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설령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혼자서 가슴속에 담아두고 끙끙 앓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임금님귀는 당나귀귀라고 비밀을 참지 못하고 숲속에서 혼자 외쳤던 그 동화 속의 남자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혼자 담아둘 때보다 밖으로 표현할 때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